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그리고 낡은 소파에서 시부모님의 드라마 시청을 돕는 일. 그녀는 그녀의 젊음과 재능을 모두 그들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그들에게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으로 여겨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업주부가 어디 있어? 지훈이 혼자 벌어서 언제 집 사겠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신우이 역시 언니, 우리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언니 옷이나 사고 그러는 거 아니지? 라며 얄밉게 굴었다. 민정은 그들의 날 선말들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혹시나 자신의 존재가 지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지훈은 늘 그녀를 다정하게 감싸주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우리 집의 행복이야.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하지만 그 힘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오늘 저녁 민정은 지훈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과거를 모두 숨겨왔다. 그녀가 숨긴 과거는 그녀의 낡은 방, 안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담겨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담긴 스케치북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낡은 가죽 팔찌가 있었다. 그 팔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정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팔찌의 안쪽에는 작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 팔찌에 대한 알 수 없는 애착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팔찌를 보면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고 잊고 지냈던 꿈을 잠시나마 되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미역국을 끓이던 중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라는 상추와 깨잎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그때 텃밭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길고양이가 보였다. 고양이는 배가 고픈지 그녀가 다가가는 소리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민정은 고양이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작은 빵 조각을 건넸다. 고양이는 그녀의 손에 있는 빵 조각을 받아들고 그녀를 보며 고마움을 표시하듯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민정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도 나처럼 배가 고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고양이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지훈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고 지훈의 사업은 실패하여 거액의 빚을 떠안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식탁을 치며 소리쳤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민정은 그런 지훈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 씨,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면 돼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정이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악마 같은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민정아, 저녁에 너희 삼촌이 오신대.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말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다정함에 의아했지만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민정은 지훈과 함께 시어머니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민정에게 끊임없이 술을 권했다. 민정아, 요즘 지훈이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거 한 잔 마시고 푹 쉬어. 그녀의 말에 민정은 거절하지 못하고 술잔을 비웠다. 하지만 그녀가 마신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수면제가 섞인 술이었다. 그녀는 술잔을 비우자마자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배신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5년 동안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의식으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꿈이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여리고 순수했던 민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민정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솜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갇힌 듯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이 희미한 잔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긴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녀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무거운 눈꺼풀은 그녀의 의지를 거부했다. 그녀의 온몸은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열이 올랐고 입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지훈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얼마 후 민정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색 벨벳 커튼이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낯선 고급 호텔 방이었다. 방 안에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낯선 사람의 손길에 의해 만져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아닌 얇고 낡은 잠옷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낯선 사람에게 팔려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그때 호텔방의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이 아가씨, 이제 정신이 좀 드나? 그의 역겨운 목소리는 민정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정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유일한 희망은 그 아이였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침대에서 벗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있던 곳은 2층이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 민정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온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소리를 무시한 채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는 그녀의 집,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여리고 순진했던 민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달렸다. 그녀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헤매다 쓰러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의식으로 지훈이라는 이름을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려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을 다시 한번 붙잡았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구해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그의 말에 민정은 눈물을 흘렸다. 저를 왜 구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팔목에 있는 팔찌, 그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민정은 놀랐다. 그녀의 팔에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소중히 여기던 낡은 가죽 팔찌가 감겨 있었다. 그 남자는 민정의 팔찌를 보며 말했다. 아가씨의 팔찌, 혹시 우리 회장님 따님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아서요. 혹시 회장님 따님 아니십니까? 그의 말에 민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과거를 한순간에 알아차렸다. 그 남자의 말에 민정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사실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인 한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찾아 가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그녀를 찾아온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5년 동안 따님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의 말은 민정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당한 사랑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여리고 순수했던 민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민정은 5년 만에 되찾은 본가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깡마른 몸과 초점을 잃은 눈빛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주었다. 민정은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지훈과 그의 가족에 대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과 뱃속에 있던 아이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HH그룹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는 5년 동안 숨죽이며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김지훈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업을 조사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며칠 후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김지훈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보조하는 비서실장이 함께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김지훈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시누이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회사는 그녀의 공격으로 인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정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흠칫했다. 혹시 한민정 씨...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5년 전 자신의 아내였던 민정의 흔적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민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민정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대신 입을 열었다. 이분은 한민정 이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귀사의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던 민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망하게 한 그 여자야. 네가 감히 우리한테 와서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말에 민정은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아주머니. 저는 그저 아주머니와 아드님이 저에게 했던 일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에 지훈과 그의 가족은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에게 다가갔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를 팔았다고요. 당신은 저를 사랑했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저에게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정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민정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정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민정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용서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저를 팔았어요. 당신들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정의 말은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비서실장이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저희 이사님께서 귀사의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귀사는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과 그의 가족은 절망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민정에게 애원했지만 민정은 그들을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정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들을 남겨둔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민정은 회의실을 나와 채 올라탔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함께 5년 전의 상처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여리고 순수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한민정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무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김지훈과 그의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민정을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다. 민정은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실장이 민정에게 한 통의 서류를 건넸다. 이 서류는 김지훈 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김지훈 씨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지훈을 파멸시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를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배신감과 함께 그를 향한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생각에 잠겼다. 이걸 정말 해야 할까? 한편 지훈의 가족은 민정의 복수에 분노하며 그녀를 향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민정이 한 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뒤에 거대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민정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민정의 약점을 찾아내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정과 함께했던 비서실장이었다. 그들은 비서실장이 민정의 약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비서실장의 가족을 미행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가 한민정을 배신하면 너의 가족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네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들의 협박에 비서실장은 갈등에 빠졌다. 그는 민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 또한 소중했다. 그는 민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정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민정은 비서실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최근 들어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했고 그녀의 질문에도 대답을 피했다. 민정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서실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그녀의 따뜻한 질문에 비서실장은 눈물을 흘렸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사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민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서실장은 민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훈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협박하고 있고 그들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민정은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에게서 받은 충격과 함께 그를 향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게요.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편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비서실장은 눈물을 흘렸다. 민정은 지훈의 가족이 자신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협박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세요. 제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테니.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여리고 순수했던 민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그룹의 상속녀이자 복수를 위해 돌아온 한 민정이었다. 며칠 후 민정은 지훈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협조하겠습니다. 대신 저의 비서실장의 가족을 풀어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지훈의 가족은 승리감에 취해 환호했다. 그들은 민정이 자신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정과 함께 그녀의 비서실장을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정이 그들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지막 작전은 민정의 회사에 중요한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정의 비서실장을 통해 서류를 빼돌리려 했고 민정은 그들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서류는 가짜였다. 그녀는 그들이 서류를 빼돌리는 순간 모든 것을 녹화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정은 지훈의 가족이 서류를 빼돌리는 현장에 나타났다. 김지훈 씨 어머니 신우이, 당신들의 마지막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민정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였다. 민정은 그들이 서류를 들고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그들의 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그들은 민정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민정은 그들을 무시한 채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은 당신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민정은 비서실장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이나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민정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김지훈과 그의 가족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그들의 탐욕과 배신은 세상의 만천에 드러났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이름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민정은 복수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5년 전 그녀가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맴돌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한 그룹의 상속녀이자 복수를 완성한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다. 복수가 끝난 후 민정은 한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을 찾아가 추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녀를 5년 내내 찾아 헤맸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정아,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과거의 아픔은 잊고.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HH그룹을 한 그룹의 자회사로 흡수합병하고 한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민정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돈과 권력을 좋은 곳에 쓰기로 다짐했다. 한편 김지훈과 그의 가족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들의 죄는 무거웠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다. 그들은 민정을 향한 증오와 함께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의 탓을 하기 바빴다. 그들은 민정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정은 그들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지훈은 감옥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는 민정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그녀의 따뜻한 마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의 끝없는 탐욕과 그의 나약함이 그들의 사랑을 파괴했다. 그는 그녀를 배신했고 그로 인해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후회했다. 그는 민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 후 민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지훈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 안에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민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미워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민정은 그녀를 5년 동안 지켜주고 그녀의 복수를 도왔던 비서실장을 찾아갔다. 실장님, 제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녀의 말에 비서실장은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을 돕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부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의 말은 민정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민정은 비서실장의 손을 잡았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녀의 말에 비서실장은 눈물을 흘렸다. 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민정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그녀의 두 번째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민정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잔잔한 바다와 같았다. 복수가 끝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깊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다시 걷기로 했다. 그녀는 한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그녀의 이름으로 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을 세상에 선보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자 성공한 디자이너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삶에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상사가 아닌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민정은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사랑과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민준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사는 늘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민정에게 말했다. 민정 씨,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민정은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당신은 저에게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찾은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민주는 민정에게 청혼했고 민정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았다. 민정과 민준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 민정은 민준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곳은 민정이 5년 전 지훈과 함께 가려 했던 곳이었다. 민정은 그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정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임신을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고 민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민정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다리며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사랑을 믿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민정과 김민준의 보금자리에는 아침 햇살보다 더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5년 전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정은 한 그룹의 부회장이자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삶의 중심은 복잡한 서류나 끝없는 회의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 민준과 그들의 아이 한서준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서준의 잠든 얼굴에 뽀뽀를 하고 출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명품 핸드백 대신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서준의 곁을 지키며 그가 사랑으로 가득 찬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후회는 이제 서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민정의 비서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그룹의 부사장이자 민정의 든든한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사랑과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다. 그의 삶은 민정과 서준이라는 두 사람 덕분에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가족 나들이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리고 민정이 5년 전 지훈과 함께 가려 했던 도시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에는 서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준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뛰어다녔다. 아빠, 엄마, 여기 예쁜 꽃이 피었어요. 서준의 말에 민정과 민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5년 전 그들이 함께 봤던 꽃과 똑같은 꽃이 피어 있었다. 민준은 민정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정 씨, 기억나?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던 날. 그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그때 당신은 내게 빛이 되어 주었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민정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들의 삶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사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서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서준을 키우며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더 큰 사랑을 주었다. 서준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해가 지고 붉게 물든 노을이 공원 전체를 뒤덮었다. 민정과 민주는 서준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준은 아빠의 무릎에 앉아 잠이 들었고 민주는 그런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정은 그의 옆에 기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굳게 맞잡혀 있었다. 민정은 민준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두 번째 봄날을 가져다 주었군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니, 민정 씨.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봄날이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봄날을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서준을 향한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사랑을 믿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무리하는 글.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정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상실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자아를 되찾고 사랑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이 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요청을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다음 요청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민정의 하루는 늘 같은 냄새와 소리로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아직 어스름한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주방에 들어섰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보글거리는 소리, 밥솥에서 퍼지는 밥 냄새는 그녀의 일상이자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주방의 모든 것에 익숙했다. 그녀의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의 화려한 삶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녀는 남편 김지훈과 시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차리는 식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련한 여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그녀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